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성균관 노비였던 반인들은 성균관 옆 반천에 살았다. 지금은 터조차 남아있진 않지만 이 근처 어딘가에 조선시대 성균관 노비들이 경영하던 쇠고기 전문 푸젓간 현방이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그냥 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소를 함부로 잡는다 이런 기록 나온단 말이죠. 조선 후기 되면 이제 이 소를 주로 잡는 사람들이 반촌 사람들이 소를 잡는다고 계속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 반촌에 사는 그 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소를 잡고 또 현방을 차려서 쇠고기를 파는 그런 영업을 하게 된 게 이게 성균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양반가의 음식에서 쇠고기는 빠질 수 없는 주요 재료였다. 푹 고아낸 쇠고기 육수는 고깃국뿐만 아니라 민어찌개나 나물을 볶는 조미료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특히 오게 되면은 서울 양반들이 상당히 귀족하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양반들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하고 생리 자체가 다르고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박제가에 북하기에 그 소가 하루에 그 500마리 정도 뭐 잡혀가지고 소비됐던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이죠. 북학의가 쓰여진 시기는 1778년. 당시의 쇠고기 소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통계를 내보면 날마다 소 500마리를 도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 전 한 일본인이 조선의 국밥집을 그린 만하다. 일본인의 눈에는 소의 머리와 뼈를 천천히 삶아먹는 이 국물이 무척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자양강장제, 병에 담아 소머리 국물을 수출해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이토록 조선인들이 쇠고기 국물을 사랑한 이유는 쇠고기 국물에 가득한 글루탐산 때문이었다. MSG, 화학조미료에서 나트륨이 빠진 것이 이 글루탐산이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칠맛을 먹어야 맛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칠맛의 원성분은 우리가 그루타민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에 밥을 말아 먹을 경우에 국이 그루타민산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그루타민산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표고버섯, 소고기 또는 닭고기 또는 다시마, 미역, 멸치도 들어있죠. 멸치 이런 걸 넣어서 반드시 국을 만들어야만 우리는 맛있다고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하고 국이 한 조화되고 국 속에는 그루타민산이 들어있는 식품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쇠고기의 감칠맛을 사랑하는 조선인. 특히 설렁탕 사랑은 남달랐다. (1920년대) 대중잡지 별관문에는 설렁탕에 반해 전답을 날려 폐가탕이라 불러야 한다는 한 시골 청년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좀 더 인간의 혀를 감칠맛으로 만족시키려는 국물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하루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설렁탕이 생산됩니다. 한 15,000인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캐틀 기준으로. 본디 설렁탕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음식이었다. 사골과 잡뼈를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 뿌연 뼈국물이 우러나도록 했다. 대량 생산과 기술 표준화로 감칠맛을 그야말로 남김없이 뽑아내는 시대가 되었다.
이젠 6시간이면 더 진한 감칠맛 국물을 우려낼 수 있다. 좀 더 편리하게 제대로 된 감칠맛을 느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첫맛, 중간맛, 끝맛으로 보통 나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감칠맛, 고소한 맛, 개운한 맛, 부드러운 맛, 또 뒤에 그 정도, 이 정도가 기본적인 그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맛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 맛의 요소를 좀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 집에서 사고를 끓여서 먹어보고 뭐 잘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과학적으로 그 다가가려고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한 마리의 소를 가장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먹는 방법.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쇠고기 사랑은 곧 감칠맛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엔 쇠고기 국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지만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화학 조미료가 주는 강렬한 감칠맛을 알아버렸다.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황복 이후 화학 조미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발전은 물론 안정기도 위에 성장해야 할 경제 자립을 저해해 왔는데 사람들은 화학 조미료가 사라지자 괴로워했다. MSG에 길들여진 입맛은 자연의 재료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웠다. 아지노모토의 위력은 1956년 미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지노모토를 대체한 대한민국의 첫 화학 조미료였다. 저희 미원이 그때 마켓세가 약 한 50% 됐고 나머지 6개사가 약 50% 됐는데 1967년도에 삼성에서 제일제당이죠. 거기서 미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결국 상표는 미원 대 미풍의 그런 그 대결로 갔었습니다. 미원 이후 나타난 다른 조미료 회사는 도전을 면치 못했다. 품질이 아무리 우수해도 소비자가 과연 미원이라고 불러주고 손이 글로 가니까 마케팅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형국. 신제품 김장용 미풍 세트. 사람들은 아지노모토를 닮은 미원에는 관대했지만 미원을 닮은 미풍에겐 냉정했다. 결국 미풍에서 경품을 내걸기 시작했다. 미풍 세트, 고무장갑도 들어있습니다. 미원 1000g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미원이 아니었다. 미원과 미풍은 경쟁적으로 경품전에 돌입했다. 한 개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급기야 경품으로 금반지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그 과열된 시장에 정부가 나서서